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 간다. 오늘 10월에 방문했던 지난 발달 장애인센터 소식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감동 받으셨다고 저희에게도 피드백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곳에 아이들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 책을 냈습니다. 함께 꾸는 꿈. 센터장님을 만나겠습니다. 조현희 센터장님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센터장님도 자녀가 발달장애 아이가 있어서 엄마라는 소리를 듣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말씀하신 게 참 인상적입니다. 그때서 인정하게 됐고 이제 인정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함께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실천으로 이어졌고 작은 공간 안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열악하긴 합니다만 오늘 뭐 군수님을 비롯해서 과실 관심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을까 싶을 정도였는데 오늘 보니까 학부모를 비롯해서 뭐 자원봉사자 그리고 관계자분들이 상당히 오늘 많이 오셨어요. 기대하셨습니까? 솔직히 작년에 출판기념회를 했던 거하고 규모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상상을 하지 못할 정도로 저희가 책도 지금 130부 정도 준비를 해서 왔는데 부족해가지고 저희 다시 가서 가지고 오고, 그러니까 총 출판은 저희가 400부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오셔가지고 저희 아이들을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셔가지고 너무 울컥합니다, 솔직히 지금.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보다 아이들을 돌보는 제가 더 많이 성장을 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작년하고 비교해가지고 엄청 많이 달라진 부분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글로 자기만의 목소리를 내면서부터 이 지난해 사회적인 편견도 조금씩 없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특별하게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범하게 사는 게 꿈인 아이들이기 때문에 좀 많이 새롭네요. 감회롭. 엄마, 형비 나를 낳아준 엄마. 엄마는 항상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항상 챙겨주셨다. 엄마는 고마운 엄마, 항상 따뜻한 엄마, 나에게는 항상 그리운 엄마. 정한별 보존센터에 와서 처음으로 산항에 함께 갔다. 등산이 처음이라 너무 힘들고 눈물이 나서 울었다.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었다. 다음 등산도 눈물이 나겠지만 그래도 가고 싶다. 왜냐하면 언니 오빠들이 응원해 주기 때문이다. 자, 오늘 우리 아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책을 냈습니다. 소감이 어때요? 좀 떨렸어요. 떨렸어요? 네. 이름이 뭐예요? 정현빈이요. 앞으로도 글 계속 쓰고 싶어요? 네. 어떤 글을 쓰고 싶어요? 뭐 엄마랑 어디 같이 놀러 간 거랑 그런 거요. 여기 옆에 우리 학생 이름이 뭐예요? 정현춘. 오늘 사람들 앞에서 글쓰기도 하시고 발표도 했잖아요.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많이 떨려요. 자, 이번에는 우리 아이들의 글쓰기를 직접 도와주신 분이십니다. 지난 신문의 류영우 기자를 만나겠습니다. 류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호든 발달장애인센터에 갔을 때는 우리 기자님이 바쁜 일로 빠지셔서 제가 아이들 수업을 한번 하고 올 수 있었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아이들이 너무 해맑고 순수하고 또 비록 글쓰기 맞춤법은 조금씩 틀리긴 합니다만 그래도 순수한 본인의 마음을 내는 모습을 보면서 저 짧은 시간에 감동받았는데, 이렇게 이제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까지 나오는 데는 정말 많은 우리 류 기자님의 수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이 책을 보면서 느끼신 점은 어떠세요? 일단 작년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책인데요. 작년에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우리 아이들이 과연 글을 쓸 수 있을까, 뭐 책을 쓸 수 있을까, 뭐 이런 좀 고민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이번 두 번째 책 같은 경우는 좀 보시면 알겠지만은 내용도 굉장히 좀 풍성해졌고요.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담겨져서 훨씬 더 좋은 책이 된 것 같고요. 우리 아이들이 이 책을 발간하면서 그냥 자부심도 굉장히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작년 올 11월 달에 그 지리산을 아이들이랑 같이 갔는데 어르신 두 분이 책을 썼다면서 우리 작가야 라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저희들도 책을 낸 작가입니다라고 되게 자랑스러워하던 모습을 보고 아, 이 책이 이 우리 아이들한테 굉장히 큰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수단이구나라는 걸 좀 느끼고 있습니다. 예, 바로 그 지리산 노고단에서 찍은 사진도 이 책에 함께 실려 있습니다. 글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사진, 추억, 함께했던 시간들이 고스란히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글쎄요, 저도 책 한 권 못 내봤는데 우리 아이들 말로 표현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얼마나 자부심 또 가지고 있을까도 싶습니다. 그런데 지난 신문 사실 저희가 풀뿌리 언론을 소개해드리면서 지역에서 풀뿌리 언론을 운영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현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시간을 내서 우리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 아이들에게 비장애인 아이들도 많이 있을 텐데 특히 이 발달장애 아이를 가진 우리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그 계기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글쎄요, 이제 저희 지난 신문 같은 경우는 한 2009년도부터 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그런 지면을 지금 활용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2009년도에 글 모르는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한글 교육을 해서 저희 지면에다가 좀 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도 같이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그런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던 중에 이 아이들이랑 만난 게 한 2018년도, 19년도예요. 이 아이들이랑 만나서 솔직히 그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은 다 전주를 가거나 서울로 가거나 이 진안을 떠나는 아이들이 대부분인데 이제 우리 아이들은 졸업을 하고도 우리 지역에서 저와 같이 살아가야 될 이웃이고 공동체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서 조금 더 제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게 뭘까 싶어서 아이들이랑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하고 같이 처음에 놀아주는 것부터 시작을 했죠. 놀아주다가 이 아이들이 좀 필요한 게 뭔가 싶어서 하나 둘씩 하게 된 게 이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진안군 인구가 2만 5천 명 선밖에 되지 않습니다.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출생률을 보더라도 100여 명밖에 되지 않는 1년 한 해 정말 걱정인 이 군 단위의 모습 속에서 우리 류 기자님이 나와 함께 살아가야 될 우리 아이들에게 눈을 맞추고 또 목소리를 전해드리면서 글을 쓰기를 해와서 이제 두 번째 책이 나왔습니다.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도 보고 있잖아요. 성장하는 모습 말고 이 아이들의 어떤 마음의 변화, 안정하고 있다는 느낌, 어떤 그런 작은 변화들을 우리가 좀 느끼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유 기자님은 가까이서 많은 걸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많은 변화라고 보세요? 일단 아이들이 이렇게 좀 글을 쓰고 자기의 마음을 내 보이면서 세상에 나가는 그 연습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바리스타 자격증도 땄고요. 그리고 컴퓨터 ITQ 자격증도 땄고, 미선이 같은 경우는 한자 6급 자격시험도 땄고, 우리 현수는 원도기 자격증까지 땄거든요. 거기서 이제 우리 이제 보듬을 통해서 테니스 청소년 지도자 자격증도 연습을 하고 있고요. 수상안전 자격증도 좀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세상에 나갈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남은 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오려는 아이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느냐가 좀 문제인 것 같은데 조금 이 책이 나옴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주위에 있고 이 아이들이 세상으로 나올 때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를 우리 어른들이 좀 해나가면은 조금 더 좋은 행복한 진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많은 국민들, 도민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아마 류 기자님 마음속에도 그런 거 크실 것 같아요. 일단은 제도적으로다가 사회적으로다 이제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렇다고 이 아이들이 그냥 세상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좀 환경을 좀 우리는 조금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듬센터를 통해서 그냥 함께 꾸는 꿈 책을 통해서 또 매달 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산행도 하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 주위에 이 아이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주민들이랑 같이 인식하고 같이 우리 아이들이 옆에 있으니까 이 아이들과 함께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좀
생각만 갖게 해주는 것만으로다가도 이 책이 나온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난적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함께 꾸는 꿈입니다. 그리고 사진에는 엄마, 선생님, 그리고 자원봉사자, 학생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아마 뒤에 배경은 용담호인 것 같고요. 함께 꾸는 꿈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류 기자님과 함께 두 번째 꿈이 아닌 세 번째 이야기, 네 번째 이야기도 기대가 된다는 말씀을 듣고 싶은데 계속 해주실 건가요? 예, 이 아이들이랑 같이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올 한 해 이렇게 매주 그냥 글 쓰느라고 고생 많이 했고요. 그렇다고 또 아이들이 글 쓰는 걸 굉장히 행복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글쓰기 시간만 되면은 저부터 그냥 검사해 달라고 애들이 막 쫓아오는데요. 이제 앞으로 올해는 더 신문에 많이 실릴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글이 많이 실릴 수 있도록 더 선생님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글 쓰는데 재밌게 글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우리 지난 신문의 유 기자님 참 감사 인사드리고요. 두 번째 책 잘 보겠고 세 번째, 네 번째 책도 좀 기대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난 신문의 류영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안군의 정춘성 군수님이 자리 함께하셨는데 만나보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두 번째 취재를 왔어요. 네. 우리 아이들이 책을 낸다고 해서 그때 왔을 때 우리 조현희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그 아쉬운 말씀을 좀 들었던 게 사회복지법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그렇죠, 때문에 비용이, 예. 비영리라 해서 참 행정도 돕고 싶지만 한계점이 있다 이런 부분인데 참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 보듬센터 조현희 선생님께서 센터장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 센터가 비영리 법인이다 보니 단체다 보니까 행정에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정식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그 센터가 운영되는데 나름대로 다른 방법으로라도 우회적인 방법으로라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아이들 돌봄 센터를 지금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지금 공사 중이에요. 예. 그러면 한 4, 5월 달 내년 4, 5월 달 정도 되면 우리 장애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새로운 공간을 저희들이 공간에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도 또한 법인이 그런 부분은 우리 센터하고 더 이제 서로 대화도 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저희들이 더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은 오늘 행사 준비하면서 물론 작년에 한번 해봤습니다만 올해 규모가 더 커졌잖아요. 갑자기. 굉장히 아까 들떴고 장학금 전달이랄까 또 기부금 전달할 때 그 아이들이 아이들도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보듬 센터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는 거예요. 오후에 식사를 거의 아이들과 함께 준비하시잖아요. 그러려면 경제적인 비용 당연히 들어갈 텐데 그러니까 저희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사회복지 기관 안에 들어가지 못함으로써 인해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회적인 구조가 돼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은 없는 아이들처럼 취급이 되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재정적인 부분이 허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영리 민간단체로 해서 아이들을 후원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후원금 전달식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동했었고 감사했죠. 그리고 제가 너무 감사했던 부분이 저희가 지원이 되는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 책 한 권 한 권이 후원자님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0,000원, 5,000원씩 받아서 이 책 400권을 제작을 하였고요. 저희 발달장애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취업을 한 아이들도 정말 큰 돈입니다. 10만 원씩 내주셨습니다. 부모님들하고. 그래서 그 돈이 모여서 저희가 이 출판비를 마련을 해서 이 행사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부모와 아이들의 노력뿐만 아니고 지역에 같이 살고 있는 저희 봉사자님들, 후원자님들, 그러니까 처음부터 같이 동행해 주셨던 분들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죄송한 부분이긴 하지만 사회복지기관으로 들어가 있지 않은 저희 아이들 제도 때문에 제가 사회복지과에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 계시던 과장님이며 팀장님들이 다른 데로 가셔도 제가 정말 미안한 마음이 많았는데 지금 다 오셨습니다. 다른 데로 가신 과장님들도 그렇고 이게 사회적인 구조 때문에 지원이 되지 않는 거지 해주고 싶지 않아서 지원이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데도 너무 열약하고 너무 아무런 희망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막 답답한 마음에 행정에 계속 요구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마음을 행정에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받아주셔가지고 이렇게 조금 관심의 폭이 좀 넓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로 그런 보듬센터가 이제 문을 연 지 2년 됐습니다. 네. 이제 시작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2년째 시작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벌써 오늘 자신감 있게 발표도 하고 본인들이 쓴 글을 그리고 좋아하는 모습,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모습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이제 시작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주인공이 돼서 이런 무대를 나서는 거는 아마 없을 거예요. 학교에서도 체육대회라든지 무슨 공연이 있으면 저희 아이들은 박수 치는 게 일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오로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자. 그게 이제 저희 출판기념회 하면서 가장 가지고 있었던 제 생각이었고요. 그리고 이 출판기념회를 하면서 아이들의 목소리를 이 사회에 그러니까 내보일 수 있는 구심점 역할, 매개체 역할, 이 발달장애인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알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오늘 이 16명의 아이들에게 마음의 씨앗은 조금씩 발화가 돼서 더 큰 어른으로 가기 위한 발돋움의 시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좀 더 힘내시고요. 우리 사회복지사분과 학부모이신 우리 선생님 좀 더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아이가 16명이나 있습니다. 제 자식들이 16명이나 있어서 아프고 싶어도 아프지 못하는 게 이제 부모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을 위해서 파란 장미의 기적을 지난해 피워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현희 센터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네, 이번에 두 번째 찾은 곳은 벌써 10여 년째 장애인 가족에게 특별한 사진을 선물하고 있는 분이 계셔서 찾아왔습니다. 사진 작가님이신데 오준규 작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번 사회복지사 마무리 행사 때도 그렇고 또 항상 이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행사 현장에서 자주 뵀는데 작가님이 오준규 작가님인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사회복지사시라고요, 우리 작가님도? 네, 사회복지사고요. 지금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지 지금 23년째 됐고요. 사진도 같이 사회복지랑 하면서 같이 시작을 했으니까 나이가 같네요. 23년째 지금 사진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장애인분들을 특별히 좀 많이 담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항상 계시고요. 물론 본인께서 사회복지사이셔서 그렇기도 하겠습니다만 일단 특별한 또 이유가 있다고 좀 봐야 될까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장애인복지 현장에 오래 있다 보니까 장애인분들 집을 이렇게 많이 방문하는 기회가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방문하다 보면 누구나 집에 가면 하나 정도 있을 만한 조그마한 탁상 위에 아니면 벽에 걸릴 만한 조그마한 사진들, 가족 사진 것들을 우리가 흔히 만나볼 수 있는데 사실 장애인분들 가정 갔을 때 정말 사진 찾아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2009년도 벌써 13년 전이네요. 그때부터 장애인 가족들에게 조그마한 소소한 일상들의 기록을 좀 한번 남겨드리면 어떻겠나 싶었고요. 발달장애인을 갖고 있는 자녀가 발달장애인을 갖고 있으면 사실 일반 사진관 가서 스튜디오에서 사진 찍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장시간 좀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찾아가는 사진관을 한번 운영을 해보자 해서
기획을 하게 됐고 2019년도에 그 포털 모금을 시작을 했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게 큰 성과를 거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꾸준히 지금 13년째 하고 있는데 해마다 할 때마다 이렇게 서비스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 사진을 찍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13년 찍었으니까 제가 한 1,400가정 올해까지 찍으면 누군 것 같은데 이 정도 찍었으면 되지 않았나 싶은데도 올해도 한 80여 가정이 접수를 했는데 다 찍어드리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좀 예비로 놔뒀다가 내년에 좀 따뜻한 봄에 좀 찍어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뭐 그 가족 사진 하나 뭐 촬영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 물론 이용하시는 우리 장애인 가족도 그렇고 뭐 촬영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하지만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이동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 가정의 환경 속에서 여유가 없이 그냥 1년을 이렇게 보내고 그러다 보면 10년이 지나고 아까 말씀하신 책상 위에 사진 액자 하나 걸어두지 못하는 그런 장애인 가족분들이 많은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뭐 제가 그 올해까지 13년 하니까 사연들 참 들어보면 굉장히 그 울컥한 사연도 많고요. 아마 이 사업을 통해서 가족 사진을 처음으로 갖게 되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아무래도 이 경제적인 지출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비용 측면에서는 어떻게 좀 충당을 하셨어요? 비용은 지금 현재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은 저희가 모금을 했어요. 포탈 모금을 해가지고 20가정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고 제가 그 다음 이듬해에 공동 모금에다가 사업계획서를 내서 한 3년 동안 정도 지원을 받고 그 3년 지속 사업이 끝난 다음에 전북은행 사회공헌부에서 이 사업이 굉장히 또 의미가 있고 또 가치가 있는 사업 같다 싶어서 저희 쪽에 이제 좀 그 의뢰를 해서 지금은 전북은행에서 제작비를 다 대고 있고요. 저는 열심히 노력 봉사 하고 있고 그래서 제작비는 전북은행에서 뭐 출력비, 액자비, 뭐 보정비 이런 것들은 다 지원을 받고 있고 순수 이제 작가비만 없는 겁니다. 재능 기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감사할 일인데 오준규 작가님이 사회복지사이긴 합니다만 오준규 작가님의 어떤 성장 환경 속에서의 어떤 가르침이랄까요, 아픔이랄까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저도 사실은 이제 어머님이 10살 때 돌아가셨어요. 이제 새어머니하고 한 20년 동안. 근데 새어머님 굉장히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제가 케어를 하면서 또 사회복지 길을 걷게 되는 계기가 됐고 저희 아버님도 아버님 어머님이 이제 일찍 돌아가시다 보면 저는 가족 사진이 없어요. 사실은 저는. 그래서 살아오면서 사람에 대한 애정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이 제가 또 많이 그 추억에 대한 것도 있지만 사람에 대한 정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게 좀 각별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카메라를 담고 이미지를 담을 때도 항상 사람에 대한 그런 그 마음들을 좀 표현해내고자 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이미지를 통해서 뭔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주제도 항상 휴머니즘. 평안이가 이제 시설에 가더라도 그 사진으로 남아서 볼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직접장에다가 보관접수까지 했잖아요, 야가. 이게 어디 가더라도 그 이제 사진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게 나는 너무나 감사하죠. 그분한테도 내가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해야지. 시설도 안 가요. 시설도 안 가고 내가 데리고 돌아다니. 아직은 건강해요. 기도해주는 분들이 많아갖고 건강해요. 바람이 있다면 조금 이 시스템이 폭넓게 좀 많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고 또 둘째로는 뭐냐면 야가 내가 살아서 시설에 가가지고 내가 살아있을 때 가야지. 그러면 그 죽어서 후가 문제잖아요. 그게 첼로 그게 걱정돼요.
지금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을 때는 괜찮겠지만 이제 내가 죽은 애는 어떻게 될런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서 먼저 야를 보내야 그 마음 놓죠. 저는 그것이고 또 그 선생님이 이렇게 수고해 주시고 애써 주신 거 내가 알죠. 사진으로만 이렇게 시설 가더라도 내가 볼 수가 있잖아요. 이 방송이 나가고 나면 아마 많은 장애 가족분들, 오준규 작가님 사진 기다리시는 분들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올해는 몇 분의 가족에게 사진을 혹시 전달하셨습니까? 네, 올해는 지금 70가정, 특별히 이제 노부부들 계시잖아요. 이번에는 좀 특별히 노부부들 한 10쌍 정도 저희가 또 특별히 모셔서 노부부들 사진도 좀 제공해 드리려고. 어울려서 보니까 지금 뭐 장애인 가족뿐만 아니라 노부부 또 다문화 가족들까지도 함께 예, 사진 촬영을 해주신다고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도 지금의 재능 기부는 계속 이루어집니까? 제가 카메라를 들고 있을 때까지 필요하다면 하면 좋겠어요. 우리 오준규 작가님의 어머님과 함께 찍은 사진은 있으세요? 어머니가 함께 찍은 사진은 없고요. 제가 이제 우리 그 필름 카메라로 찍었던 새어머니의 모습, 그게 유일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인데, 저도 참 아쉬워요. 가족 사진. 이제 아버님,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다 보니까 사진을 제가 엄마, 아빠랑 같이 앉아서 찍은 사진이 없어서 참 너무 아쉬워요. 오랜 시간 아마 카메라에 많은 좋은 분들의 사진을 좀 담으실 것 같습니다. 추운 겨울입니다. 꼭 시리운 겨울만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는 그런 계절이 아닌 이제 1년 365일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우리 오준규 작가님 말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힘을 내실 것 같고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빨리 코로나 어렵지만 다들 힘내시고 그리고 우리 따뜻한 그 가족들 온기 생각하고 우리 또 이웃들 생각하면서 좀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앞으로도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